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계 선당량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네. 지금 유튜브 595명 들어와 계십니다. 네. 오늘은 1000명을 좀 돌파해 줘야지 선덕량 체면이 좀 살 것 같은데요. 체면이요? 네. 체면 돌려막기. 뭐 내일은 내일의 체면이 뜨니까요. 체면도 좋은데 선덕 박연미 계속해서 체면을 좀 거시죠.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 감찰 지시를 내렸어요. 네, 어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것이 중점 사안이 됐는데요. 추가 감찰을 통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12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징계위가 12월 2일이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네. 어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 담당관실을 압수수색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추가 감찰을 지시 내린 내용인데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 또 울산시장 선거 관련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를 또 사찰하고 또 사찰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그동안 이 검찰에서 관련 법관에 대한 표현을 보면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법관에 대해서는 무리를 야기했는지 안 했는지의 잣대를 검찰에서 미리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미리 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정보 수집 대상 이 판사를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검찰에서 했다는 그 판사들 네. 성향 조사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가정 뭐 네. 있고 뭐 가족관계, 취미도 종교, 있고 취미 그렇더라고요. 뭐 등등이 있더라고요. 두 분은 네. 취미가 뭐예요? 취미. 전 요즘 새로 유튜브 하나 뚫었다니까요. 그 낚시하는 아, 그 유튜브 보는 네 보는 취미가 거 생겼다. 그 얘기해도 돼요? 입질의 추억이라고. 아니 그분이 본인이 잡기도 하고 막 드시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 낚시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와, 랜선 배 낚시. 소장님. 뚱커벨은 한결같죠. 취미는 허리케인, 특기는 허리케인입니다. 여보세요. 네. 이 정박 어떡할 거야? 여기 배 소장님. 네. 물어봐서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해당 보고서를 이제 썼던 검사는 정당한 직무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 담당관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현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논란이 되니까 어제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어떤 내용을 올렸고 이게 왜 위법하지 않은 일인가, 내가 왜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가에 대해서 긴 글을 올렸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전 차라리 이 보고서 내용을 공개를 하고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좀 국민들 앞에 명백히 가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법무부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서 영장을 내준 것이고요. 네. 또 우리가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검찰이 또 수사를 할 때는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수사 정보 수집과 무관한 정보 수집은 옳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사가 취미가 뭐냐 이런 거. 네.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 2일쯤 열릴 전망인데 윤 총장 측도 이제 법적 대응을 시작했잖아요. 네, 어젯밤 10시 반에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해서 무엇에 대한 정지 신청이냐가 필요하니까 실질적인 재판도 그 소송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그래서 기피 신청을 본안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재판부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직무집행 정지 명령 취소 소송도 오늘 제기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뭐 상황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으로는 전임 판사, 전임 검사 한 명씩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론이 심상치가 않은데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7년 전이라는 게 정확하게 2013년? 네, 13년. 어제부터 이제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는 이제 수석급 평검사, 그러니까 평검사 모임을 주도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평검사인데 평검사 회의 개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10여 곳에서 개최가 논의됐는데 완전히 확정됐고 뭐 몇 시부터 시작을 한다 이것까지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최동욱 총장 이후에 이제 7년 만인데 앞서 34기 이거는 이제 연수원 기수입니다. 34기 이하 대검 연구관들은 부당하다라고 이 직무정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리는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고 부산 평검사들도 성명을 내고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검장 뭐 6명도 입장을 냈어요. 네, 고검장들이 전부 참여한 건 아니고요. 조성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이 내부망에 역시 글을 올렸습니다. 고검장이 전국에 몇 명이에요? 고검장이 전국에 아마 9명일 텐데 그렇죠. 그중에 3명이 6명만. 네, 그중에 3명이 빠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만약에 숫자에 차이가 있으면 다음 주에 바로 잡겠습니다. 네. 추 장관 조치가 중립성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총장에 대한 통제는 절차와 방식이 법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판단 재고를 추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검의 중간 간부 27명도 성명을 함께 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제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네. 지금 판사 사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판사가 올린 글도 지금 화제예요. 대검찰청에서는 이게 사찰이 아니다. 정보 수집에 대해서 사찰은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판사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주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서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재판부 사찰과 관련된 내용인데 대검이 재판부 성향 조사를 불법 사찰이 아닌 정당한 업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 반박 성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나 사찰이 아니냐 정보 수집이냐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그런 정보 보고를 받았다면 과거의 간행은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돼. 이건 폐기해. 앞으로 이러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부패 수사부로 보냈다라는 것은 네. 참 안타깝다.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또 동참하는 이 법원 내에 게시판에 글들이 상당히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이 판사와 검사와의 또 대결 구도가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 성향 보고서를 윤석열 총장이 부하들로부터 받았으면 그걸 네. 찢어버렸어야지. 왜 그걸 공판부로 남기느냐. 그렇죠. 이런 글이었죠. 네. 저도 아까 잠깐 읽어보기는 했었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동찬 소장 시사계 선동영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인데 583명입니다 오늘. 네, 3월 6일 이후로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지금 지난번 2, 3월 때 아마 대구 신천지 네. 때가 900명대가 가장 기록적이지 가장 않았어요? 높았을 하루 때. 확진자가. 그렇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3월 6일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8개월 만에 5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게 처음인데 저도 아침에 그 보고 속보 보고 깜짝 네, 놀랐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다 친구들끼리 저 다음에 하자고 연기했어요. 그렇죠. 이게
국내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해외 유입은 30명밖에 안 되고요. 서울, 경기에서 나온 확진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앞서서 서초동의 그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에서 100명 이상이 확진이 됐고 마포 교회발 확진자가 114명, 그 에어로빅 학원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52명 등이니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더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대본이 이제 누가 어디에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그렇게 교육부 대국민 호소문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원혜 교육부총리가 제발 이번 주만큼은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 내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수험생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누가 어디에서 감염이 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은 지난 2월 3월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었죠. 대구, 경북 그리고 그렇죠. 종교와 관련해서 특정 장소. 네, 8월에 2차 유행 때는 광화문 집회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원인이다 이렇게 단정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무증상 전파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연령대도 가리지 않고 있고 또 대규모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철저하게 조금만 이상 증상이 있어도 바로 신속하게 검사를 해달라고 예. 방역 당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이 좀 난다거나 네, 그 가장 큰 특징이 후각과 미각을 잃는다는 네. 거예요. 코로나19가 감염되면 그렇죠. 이런 증세가 있다면 네,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바로 선별 빠르게, 진료소로. 네, 검사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또 이장하고 통장들이 제주도 연수에 갔다가 집단 감염이 됐더라고요. 네, 이게 우수이장, 우수통장 이런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해서 진주시가 그 세금을 들여서 같이 연수를 갔다가 인솔한 공무원들까지 확진이 된 그런 상황인데 확진자가 모두 33명입니다. 진주시장이 나와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 기자회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주시장도 이분들하고 밀접 접촉자라는 거죠. 해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오는 게 맞았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고요. 경상남도의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진주시에 감사도 예고했고요. 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일가를 했습니다. 그 밖에 김해, 밀양, 함안도 지금 이 비슷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확진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장병 외출 휴가 중단한다면서요. 네, 이 군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북부 군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장병들이 또 이제 휴가를 나가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확진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장병들에게 급속도로 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령대가 또 이 무증상 감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에서는 신병교육대입니다. 70명 등 산발 감염 이게 다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2월 7일까지입니다. 이 장병들의 외출 휴가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병교육대. 처음 이제 군대 들어가면 이제 훈련소 여기 들어가잖아요. 네, 신교대라고 줄여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뚱급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저는 양평 24단 아. 신병교육대. 좀 훈련이 약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논산하고 네. 24단 신병교육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논산훈련소에서 그 유격해요. 유격했어요? 아니 당연하죠. 공수했어요? 특공대 교육을 받았죠. 아니 자, 공수했냐. 두 분 간결하게 하시죠. 네. 야,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지난 5월 이후 5달째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0.5%로 유지하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0.2%포인트씩 올려잡았습니다. 기준금리는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돕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몇 퍼센트를 하는 거 네 번째 동결인데 0.5%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죠. 중요합니까? 0.5%? 상당히 중요합니다. 0.5%. 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니까요. 예. 경기가 아직까지는 살아나기가 좀 어렵구나, 조금 더 가야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경기 전망을 하려면 이 기준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경기 전망이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좀 괜찮다, 빠르게 나아질 것 같다 하면 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거든요. 네. 이걸 보여주는 신호탄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네, 그래요.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에 갖다 내는 이자가 올라가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좀 걷어들여지는 효과가 있죠. 야, 그렇군요. 네. 박연미 기자님은 경제 공부를 워낙 학교에서 전공을 했어요? 아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먹고 살다 보니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기자들은 부서를 돌게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경제부에 제일 오래 있게 됐던 거죠. 네. 해서 나중에 그래서 경제 전문 기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척척 박사예요. 뭐 책 모르는 게 같은 없습니다. 거는 안 내세요? 아, 저 책 이제 연말에 아마 2권이 나올 거예요. 오. 네. 두 권씩이나? 아, 하나는 그 모 방송국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예. 하나는 개인적으로. 네. 네. 경제 관련 서적을 준비하셨나 예, 보죠? 그렇습니다. 네. 박 기자님 좀 길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척척석사. 네. 박사 지금 아니고요. 계속 간결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 아니, 소장님은 그야말로 진짜 박사시잖아요. 아닙니다. 박사? 박사 과정을 마쳤죠. 네. 아니, 박사과정 수료는 룩스라이크 박사 아니에요? 그렇죠. 유사 아유. 박사. 과정이죠. 아니 박사 수료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고 네. 뭐 본인이 그러니까 맞으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박사 과정을 수료한 거죠. 무겁당에서 밥사위원장을 하죠. 네네. 아, 밥은 한 번도 안 사던데. 박사 위에가 밥사죠.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7월과 8월, 10월에 이은 네 번째 동결이고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아 이것도 경제하면은 또 네. 선덕 박연미 기자잖아요. 네. 현재 기준금리 힌트 좀 짱짱하게 주시죠. 힌트 짱짱하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네. 1에서 2로 바로 넘어가나요? 잘 모르겠는데 길게 하셔도 돼요. 아니죠. 네. 0.5씩 올라가죠. 0.5. 0.5. 0.5에 한번 방점을 찍어봅니다. 0.5. 네. 0.5. 네, 0.5. 자, 다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15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